딱 의무적인 방어전만 하니까 회원전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도 관계도 좀 막 멀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인사동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후쯤부터 이제 또 다시 막 이제 창작열이 이게 또 끌어올라서 그 열심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돌 그림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어려운 점이 공예품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돌에다 그려놓으면 돌이 그러니까 이쁜 돌에 뭐 꽃 그리고 사람 얼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마을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정도 잘못하면은 공예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회화가 되고 역사가 이렇게 좀 되려면 정말 그 많은 경험과 관심이 이제 거기에 집중 투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돌이 그 손을 대지 않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작가들끼리도 조금 깎아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석 그대로를 씻어서 그 원석이 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봤는데 처음에 그 돌을 주술 때 뭘 그려야지 하고 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이 지금 저희 터에 2,000평 터에 그냥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 크기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산속이라서 그래서 그 돌들을 이렇게 주워서 그냥 이게 제가 다니는 길목마다 자꾸 쌓아요. 쌓아서 이렇게 돌다 보면 아침 저녁 걷다 보면 어느 돌인가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돌이 저는 이제 표현은 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의 이미지가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주면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 때는 이제 그 구체적인 뭐 산의 형태, 설악산일 수도 있고 월악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금강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꽃을 그릴 때는 그런 마음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꽃이 들어갈 만한 돌을 찾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DP 방식이 지금 돌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자 속에 처음에 놓았다가 액자 속에 너무 갇힌 거 지금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뭔가가 갇혀 있다는 돌이 여기 저 노룩이라는 그림이 되게 액자예요. 그냥 액자에다 그냥 붙였어요. 그랬더니 뭔가 갇힌 느낌이 들어서 이 해방시켜야지. 그래서 돌만 이제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 돌이 이게 걸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돌은 청석이란 돌이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뭐 이렇게 뒤에서 조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쟤는 이렇게 힘을 주면 깨져버려요. 파편화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에폭시라고 하는 접착제를 활용해서 붙였더니 어느 순간 작품이 그 가 있는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돌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부끄럽고 그냥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회수하고 다른 작품으로 교환해드리고 이게 대신 원하는 그림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그 조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무나 돌은 서로 이 팽창 계수가 달라서 추워졌거나 너무 또 건조해졌거나 그랬을 때 이게 서로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돌은 절대 붙이면 안 되고 돌은 돌끼리 붙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다 돌을 붙여서 이렇게 끈을 달아서 직접 돌을 걸어도 보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거는 방식은 이제 중간에 완충제를 그러니까 나무를 잡아주고 돌을 잡아주고 완충제를 중간에 넣은 거죠. 근데 그 넣은 거는 그냥 제가 우연히 여러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재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었더니 20년이 지났는데 괜찮은 거 보니까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DP의 방식들이 이렇게 변천해 왔다는 것도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화 작품 하나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이 세 개가 하나, 둘, 셋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냥 뭐 밤을 샜다는 것은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거의 뭐 1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나온 건데, 저는 이제 작품이 그 서양화가인데 한국화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캔버스에 먹으로 먼저 이제 뭐 연필 스케치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먹으로 즉흥적으로 느낀 거를 바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눕혀놓고 스케치를 하고 다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서양화로 그려나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의 어떤 피가 그 먹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동서양의 그 방식들이 이 안에서 절대 서로 어긋나지 않고 같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그런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할 수 있으려고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해왔어요. 거의 회화 작업 중 대부분이 이렇게 먹으로 해서 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 안에 시간을 넣어볼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그림이 사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회화의 캔버스 작업에서는. 그래서 겨울도 들어있고, 봄도 있고, 뭐 가을도 있고. 근데 이것처럼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봄이에요. 봄꽃도 있고, 청년기의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나무, 저 나무가 350년생인데, 평창에 그 약술이라는 마을에 그저 느릅나무가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 나무를 이렇게 돌면서 오니까 시간이 이제 우리 인간 사람으로 보면 황혼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돌아가는 시간이구나. 이제 정리하고 잘 갈무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어떤 그 제가 보고 매일 느끼는 식물들, 이렇게 이제 저렇게 350년 된 나무에 민들레가 씨앗을 떠트려서 함께 살고, 예, 애기똥풀도 있고요. 그 밑에는 예, 애기똥풀이고, 또 이 부엉이가 이제 저 구멍 속에 나무 구멍에 이제 부엉이가 있는데, 부엉이한테 애들이 잡혀 이 오색 딱따구리나 어치 정도는 그냥 사냥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화면에 들어있다. 이게 뭐 동물들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저게 재밌는 건 그냥 낮이기 때문에 얘는 안 움직여요. 부엉이가 낮에는 잘 안 다녀요. 사냥을 안 해요. 특징이 밤에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애들이 알아요. 다른 새들이. 나는 지금 저 옆에 나도 안 잡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속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큰 덩어리도 느낄 수가 있고, 그죠? 지금 우리 정말 뭐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기업, 대기업이 또 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다 개발한 거냐 싹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제가 느껴져 온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